같은 지수 화면을 보고도 누군가는 환호하고 누군가는 한숨을 쉽니다. 코스피가 9,000선을 넘었다는 소식은 분명 큰 기록입니다. 그런데 시장 전체가 오를 때도 모든 종목이 함께 웃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이해하면 뉴스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가 9,000선을 돌파하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열기와 달리 일부 비반도체 종목은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축제 분위기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온도차가 뚜렷한 장면입니다. 주가지수는 시장 전체의 방향을 보여주는 대표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크게 오르면 많은 사람들은 시장 전체가 좋아졌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수 상승은 특정 대형주의 힘에 크게 기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에서는 시가총액이 큰 기업의 움직임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번 흐름에서도 반도체 관련 대형주가 시장의 중심에 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 다른 업종은 같은 속도로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럴 때 지수의 기록과 개별 투자자의 체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수 상승 소식을 들으면 내 계좌도 비슷하게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유 종목이 시장 주도주가 아니라면 실제 수익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는 단순한 최고치 기록보다 상승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묻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반도체는 한국 증시에서 오랫동안 핵심 업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세계 기술 수요와 인공지능 기대가 커질 때 이 업종은 특히 강한 주목을 받습니다. 투자 자금도 이런 기대가 높은 분야로 빠르게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은 올라가도 자금이 일부 업종에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외되는 종목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비반도체 업종이 약하다는 말은 단순히 한두 기업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소비, 제조, 유통처럼 일상 경제와 가까운 분야의 체감 경기와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시장의 숫자는 화려해 보여도 실제 산업 현장의 분위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기대가 너무 한쪽으로 쏠릴 때입니다. 시장은 미래를 먼저 반영하려는 성격이 있어서 인기 업종에는 높은 기대가 빠르게 붙습니다. 문제는 기대가 커질수록 작은 실망에도 가격 변동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록적인 상승장에서도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특정 업종이 시장을 이끌면 상승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균형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코스피가 더 높은 구간으로 갈 수 있다는 낙관론도 제기됩니다. 다만 그런 전망이 곧 모든 종목의 동반 상승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보 투자자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도 바로 여기입니다. 시장 뉴스는 좋게 들리는데 내 보유 종목은 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수와 포트폴리오를 구분해서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는 내가 실제로 들고 있는 자산의 묶음을 뜻합니다. 같은 시장 안에서도 어떤 업종을 담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장면은 한국 증시의 구조적 특징도 다시 보여줍니다. 소수의 대표 기업이 지수 방향을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특징을 모르면 숫자 하나만 보고 시장을 과하게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지수가 얼마나 올랐느냐보다 누가 함께 올라갔느냐일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은 자주 나타납니다. 기술주 몇 종목이 전체 시장 분위기를 이끌고 다른 업종은 뒤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는 한국만의 특수한 장면이면서도 동시에 세계 시장과 닮은 흐름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과 멀어 보이는 증시 뉴스도 결국 사람들의 소비와 기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수가 강하면 부유한 분위기가 커질 수 있지만 체감 경기와 다르면 혼란도 생깁니다. 한편 비반도체 업종의 부진을 너무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업종별 실적 전망, 금리, 환율, 글로벌 수요 같은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자금 쏠림이 강해질수록 시장 내부의 격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격차는 투자 판단뿐 아니라 경제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번 뉴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쉬운 영어 표현을 함께 익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브레이크 어버브입니다. 어떤 기준선이나 가격대를 위로 돌파하다는 뜻입니다. 코스피가 9,000선을 넘었다는 상황에 잘 맞는 표현입니다. 브레이크 어버브, 기준선을 돌파하다입니다. 두 번째 표현입니다. 마켓 랠리입니다. 시장 전반의 강한 상승 흐름을 말합니다. 축제 분위기의 상승장을 설명할 때 자주 쓰입니다. 마켓 랠리, 시장의 강한 상승입니다. 세 번째 표현입니다. 레그 비하인드입니다. 뒤처지다, 다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비반도체 종목의 상대적 약세를 말할 때 자연스럽습니다. 레그 비하인드, 뒤처지다입니다. 네 번째 표현입니다. 드로 어텐션입니다. 관심을 끌다, 주목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한 업종 쏠림이 커질 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드로 어텐션, 주목을 끌다입니다.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리메인 코시어스입니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지수가 올라도 신중해야 한다는 맥락에 잘 맞습니다. 리메인 코시어스, 계속 신중하다입니다. 여섯 번째 표현입니다. 어펙트 에브리데이 라이프입니다.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금융 뉴스가 멀게 느껴져도 결국 생활과 연결된다는 뜻을 담을 수 있습니다. 어펙트 에브리데이 라이프, 일상에 영향을 주다입니다. 일곱 번째 표현입니다. 더 리얼 퀘스천 이즈입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라는 흐름을 만들 때 유용합니다. 이번 뉴스의 핵심을 정리할 때 특히 자연스럽습니다. 더 리얼 퀘스천 이즈, 진짜 핵심 질문은입니다. 이제 표현들을 짧게 다시 묶어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어버브는 기준선을 돌파하다입니다. 마켓 랠리는 시장의 강한 상승입니다. 레그 비하인드는 뒤처지다입니다. 드로 어텐션은 주목을 끌다입니다. 리메인 코시어스는 신중함을 유지하다입니다. 어펙트 에브리데이 라이프는 일상에 영향을 주다입니다. 더 리얼 퀘스천 이즈는 핵심 질문을 꺼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영어 뉴스에서 이런 표현들은 짧지만 해석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특히 경제 뉴스는 숫자보다 관계를 읽는 표현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지수, 업종, 체감 수익의 차이를 함께 보면 뉴스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장면은 기록 경신의 환호와 시장 내부의 불균형이 동시에 존재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스피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말하는 목소리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업종이 이 흐름을 이어가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승이 넓게 퍼지면 시장은 더 건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업종에만 힘이 몰리면 변동성 우려도 커질 수 있습니다.